하지만 민주당의 박홍우 원내대표와 강경파들의 기류는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박홍우 원내대표는 검찰 정상화를 돌이킬 수 없다. 조속한 입법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강경파들을 법사위에 전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꼼꼼한 법안 심사와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검찰의 수사 기소에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이 흥미로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검사 출신의 법사위 소병철 의원을 빼고 다른 사람을 넣고 검사 출신의 송기현 의원을 빼고 또 최강욱 의원을 투입했다. 민영배, 최강욱 두 분 모두 검수완박을 주도한 철험의 소속인데 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중대범죄, 6대 범죄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자, 요것, 네. 이 장면, 그리고 앞서서 이제 최강욱 의원과 전주혜 의원의 어떤 그런 적의 논란, 이런 장면도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병철 의원이나 송기현 의원이 지금 법안 심사 소위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분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입장이 좀 많은 이제 검찰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당성을 얘기받을 수 있는, 입장이 곤란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조금 더 젊고 또 강경한 의원들로 대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영배 의원하고 최강욱 의원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김종민 의원을 김진표 의원으로 사부임시켰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안건 조정 소위 위원회 자체가 그동안의 국회 관행으로 보면은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표 의원님이 75세, 74세가 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사보임을 통해서 지금 법사위 안에 최고령자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전면적인 어떤 앞으로 일사불란한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라는 어떤 전략이 제 안에 숨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 박용진, 김혜영 전 최고, 조응천 의원에 이어서 검수완박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속도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을까 걱정된다. 지방선거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전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님, 지금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네. 부정적인 기류입니까? 충분히 저런 의견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빠르다는 비판을 국민들께서도 하고 있는 거고, 참여연대나 정의당에서도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지금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 반대라기보다는 해야 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인 것이죠. 사실 저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더 많은 토론과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박지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 논의 내용 중에 지방선거 이전에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요. 지방선거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논거가 지방선거로만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전민기 의원님, 네. 그 최강욱 의원이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의 입장에 첨예하기 때문에요. 저도 그 입장을 언론에서도 보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네, 워딩만 봤고,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태도의 문제인지 행동의 문제인지 아니면 동료 의원에 대한 혹시나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주혜 의원님. 네. 그 이제 아까 민주당의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거 꼼꼼한 법안 심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틀간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10분의 1도 법안 심사를 못한 그렇습니까? 상태입니다. 10분의 1도 네, 못했습니까? 그 어제 조문 하나 심사하다가 지금 이렇게 파행이 된 상태고요. 조문 하나 달랑. 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된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이 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예. 한번 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제출한 이런 의견서인데 아, 이게 예. 그 법원에서 제출한 예, 의견입니까? 근데 법원이 굉장히 중립적인 곳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최강욱 의원 발언 중에 진짜 법원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발언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법원이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이러냐? 예. 그러니까 전에는 저 우리 편을 들어주더니 왜 어. 우리 편을 안 드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라서 이제 그러한 발언 자체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소개를 근데 해주시죠. 여기에서 보면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정안이 되면 법원 오히려 입장이에요. 예,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국은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수사권이 경찰에 다 오히려 독점이 되는 거죠. 수사권이 경찰에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거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 사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인 건지. 왜냐하면 경찰의 모든 수사권을 줘버리면 여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법원의 의견 중에 예, 위헌의 내고 소지가 있습니다.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없고 어제 이제 이거는 거의 하루 만에 굉장히 예. 정말 그 밤을 새서 만든 이 법안 이 의견서라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개개 이제 이것은 이제 개개 그 법조문에 대해서 13개의 법조문에 대해서 다 어떠한 신중 검토나 아니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법원도 그렇고 어제 또 변협도 의견서를 냈는데 변협도 이 법안도 반대하지만 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것은 사회 여러 각도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법안 심사만 하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라 공청회도 열고 각계의 목소리도 들어서 이 법안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모든 언론, 모든 사회 각층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민주당이 귀 기울여 주시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이 법안의 논의에 대해서는 심사에 임할 테니까 속성으로 어떻게 날짜를 정해서 4월 중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엄포를 하시지 말고 정말 사회 여러 각도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법안은 꼭 그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위에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돼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위헌적 법안, 입법 쿠데타다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배급 의원의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워낙 민주당은 강경해요. 지금 보셨다시피. 그리고 강경파들 전진 배치했고 민주당을 뺀 대다수에서는 뭐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인수위조차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 여론도 좋지 않고요. 어떻게 되리라 보십니까? 상당히 예상치 못한 두 개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권은희 의원인데요. 예. 제명을 결의했습니다만 경찰 출신으로서 사실은 아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속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검수완박법을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은희 의원이.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그걸 컨트롤할 거냐 하는 건데 또 하나의 변수는 예. 어렵사리 민주당이 사보임을 통해서 사실 안건 조정 소위에서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양양자 의원이 만약에 지금 현재 동수인데요. 3대 예. 3인데 무소속의 경우에는 3대 2대 1로 해서 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수기 기간을 안 가질 수 있거든요. 만약 양양자 의원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만은 만약에 실제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이번 검수완박 법안이 마땅치 않다. 예. 자기의 어떤 모든 국회의원으로 양심을 가지고 반대한다면
뭐 3대 3의 경우가 되어 버리는 거죠. 아하. 사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강행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수기 기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국회의장님의 어떤 미국 캐나다 방문인데 그것 또한 가실지 안 가실지 아직 결정이 거의 안 나는 거의 보류로 가는. 박병수 의장이 거의 네. 뭐 취소 쪽으로 지금 네, 네. 마음을 정한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실제로 그것이 과연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우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장의 아직까지 속내. 적절히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김상희 부의장한테 넘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맡아서 끝까지 조정안을 가져와라라고 합의하라고 했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도 난감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렇게 봅니다. 역시 그 뭐랄까 선배급의 어떤 의원의 어떤 네. 포인트 세 가지 변수 권은희 양양자 국회의장 네. 요거에 따라서 강행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까지 짚어봤습니다.